안녕하세요. 페이빌로의 원초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뼈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근육과 같습니다. 뼈가 없다면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근육이 없다면 몸을 지탱할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교육은 꼭 부모가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온전히 선 다음 자녀를 세워야지가 아니라 부모도 아이들과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여 알아가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부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기를 바라며 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엄마랑 아이랑 시간이고요. 지난주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난주 방송을 참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좋아요 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 놀이 2와 놀이 3을 소개해 드립니다. 놀이 2. 사랑 팡팡꽃 만들기. 엄마랑 우리 사랑이가 사랑이 가득한 사랑 팡팡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랑 팡팡꽃은 꼭꼭 숨어 있다가 사랑해 라고 말하면 활짝 피어나는 꽃이에요. 자, 그럼 쓱쓱쓱 가위로 오려 사랑 팡팡꽃을 만들어 보아요. 준비물, 종이컵, 가위, 칼, 색종이, 스티커, 셀로판 테이프, 양면 테이프, 하드바. 활동 준비 1. 빨강색 색종이를 이용해 부채 접기를 한다. 2. 부채 접기를 한 색종이를 가위로 잘라 2등분한다. 3. 각각의 부채 접기를 한 색종이의 한 면을 동그랗게 가위로 오려낸다. 4. 하드바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그 위에 부채 접기를 한 색종이를 붙인다. 5. 하드바와 색종이가 만나는 아랫부분을 고무줄로 감는다. 6. 종이컵 주변을 다양한 색깔의 하트를 붙인다. 7. 종이컵 바닥에 칼을 이용해 하드바를 끼울 구멍을 낸다. 8. 종이컵에 하드바를 꽂고 셀로판 테이프를 이용해 마지막 꽃잎을 종이컵에 붙인다. 사랑 팡팡꽃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엄마랑 사랑이가 사랑해 라고 말하며 나무 막대를 위로 올려보아요. 그러면 사랑 팡팡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사랑 팡팡꽃을 가져다 아빠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며 막대를 올려주세요. 아빠가 활짝 피어나는 사랑 팡팡꽃과 우리 사랑이가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인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이번에는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 팡팡꽃을 가져다 사랑의 고백을 해보아요. 놀이 3. 사랑에 말하는 인형 만들기. 사랑아, 오늘은 말하는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인형은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사랑해 라고 말을 한대요. 엄마랑 우리 사랑이가 싹둑싹둑 가위로 오려 말하는 인형을 만들어 보아요. 준비물, 종이컵, 색종이, 눈의, 풀, 가위. 활동 준비 1. 종이컵 양옆을 바닥 가까운 곳까지 자른다. 2. 자른 종이컵을 세로로 벌린다. 3. 색종이를 이용해 머리, 모자, 손, 코, 단추, 리본 넥타이를 오려둔다. 4. 벌려진 종이컵 윗부분에 눈의, 머리, 모자, 코를 붙인다. 5. 벌려진 종이컵 아랫부분에 손,
리본 넥타이 단추를 붙인다. 활동 방법. 사랑에 말하는 인형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종이컵 바닥면에 접히는 부분을 손으로 잡고 움직여 보아요. 그때마다 인형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인형을 가지고 동생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보아요. 아빠에게도 사랑해 라고 말해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의 자녀들이 활동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은 김나형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 드릴 글은요, 음악치료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고 이런 감정적인 치료들에 대한 인식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어릴 적부터 많은 스트레스의 상황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어 회복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와 동행하기, 음악치료 이야기. 그럼 시작합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치료 기법이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고 치유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 음악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음악치료가 무엇인가요? 대답 1. 미국 음악치료협회에서는 음악치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악치료는 치료적인 목적, 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및 유지하며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음악치료사가 치료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음악치료사가 내담자의 필요에 맞게 준비한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와 신체적인 기능을 돌보고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음악치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음악 감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 특별히 쉽게 연주에 참여할 수 있는 리듬 악기를 이용한 활동, 노래의 가사를 만들거나 토의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며 음악에 맞추어 운동이나 무용, 미술 활동 등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한 치료사가 제공하는 음악적 환경 안에서 자발적으로 악기나 신체를 탐색하는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활용합니다. 음악치료의 대상도 다양하여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질환자부터 가벼운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가진 일반인의 스트레스 케어까지 적용되며 각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구조화된 음악과 활동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 1대1 개인 치료, 1대3 정도의 소그룹 치료, 대그룹 치료 등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음악 치료를 배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답 2.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촌 동생을 통해 장애에 대해 가깝게 느끼게 되었고,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중에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영락교회 사랑부에서 찬양 율동 교사를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애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이 친구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숙명여대에서 진행하는 음악치료 특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음악치료는 주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활용되는지요? 대답 3. 음악치료는 대상자의 증상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연주 활동, 악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중증의 장애 아동의 움직임의 촉매로서, 정서장애 아동의 정서 및 행동 수정의 도구로서, 신체장애 아동의 재활의 서포터로, 인지장애 아동의 인지 및 학습의 도우미로, 비장애 아동의 스트레스 케어까지 폭넓게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 4. 음악 치료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대답 4. 인터뷰 및 기본 정보 수집, 진단 평가,
치료 목적 및 계획 수립, 치료 과정 진행, 평가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진단평가에서는 내담자의 상태와 배경, 특히 현재 내담자가 보이는 장점과 약점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치료 목적과 행동 목표는 진단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장기 및 단기 치료 목적으로 구분하여 설정합니다. 치료 목적과 행동 목표가 설정되면 음악 활동을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하고 세션마다 활동 계획을 만들며 이 계획에 따라 세션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데이터로 만듭니다. 이때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 내담자의 치료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음악 치료는 충분한 훈련을 받은 치료사가 음악적 진단과 다른 전문적인 진단을 검토하여 설정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치료 단계를 설정하여 제공하는 하나의 중재 과정입니다. 질문 5. 음악 치료는 얼마나 오래 받아야 증상이 완화되고 행동이 개선될까요? 대답 5. 행동 치료나 심리 치료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치료사와의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하여 초기 4회는 진단평가 기간으로 잡고 그 이후 기간으로는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 1회에서 2회, 20분에서 50분, 16주 정도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정한 치료 종결은 내담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진단평가 후에 세운 치료적인 목표가 달성되거나 새로운 필요가 발생했을 때 종결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다른 치료로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음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 저소득층 대상으로 음악 치료를 해주는 곳도 있나요? 대답 6. 음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각종 복지관, 개인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치료실,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 등 필요와 형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지원 내용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수학급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기 중 방과 후 교실로 음악 치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학교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7. 기억에 남는 내담자는 누구이고 음악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나요? 대답 7. 부모님의 이혼과 정서장애로 인해 무척이나 불안하며 의욕이 부족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아 말이나 노래로 참여하는 활동도 어려웠고 악기를 손에 잡으려 하지도 않고 그룹이 진행되는 동안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협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그 친구가 좋아하는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다 같이 부르고 관심을 보이는 오음계 실로폰을 매 시간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싶어 해서 기차 놀이를 통하여 그룹과 함께 구조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북같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악기와 발성 활동을 결합하는 등 맞춤화된 음악적인 시도를 지속하는 가운데 자발적인 참여와 발성 및 악기 연주 활동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기본적인 사회생활 및 학습에도 조금씩 참여하게 되는 등 향상된 모습에 주변에서도 만족해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8. 음악치료사가 되고 싶은데 음악치료를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대답 8. 음악치료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최근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문적인 음악치료사가 되길 원하시는 분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추가로 자격을 얻기 원하시는 분을 위한 전문가 과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은 숙명여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한세대, 명지대 등에 개설이 되어 있으며 전문가 과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글은 음악치료사로 활동 중인 조상명님의 글이었습니다. 음악치료에 대해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페이빌로는 다음 주에도 더욱 좋은 내용들을 엄선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초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